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아까까지만 해도 안 떨렸거든요. 여기 안 떨리더니 시간이 이렇게 임박해서 오면 떨리잖아요. 근데 또 앞에 양비란 선생님이 되게 차분하게 하시는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조금 달라서 좀 긴장이 돼요. 저의 욕구는 뭘까요? 앞서 양비란 선생님 거 복습할게요. 아주머니가 잘하고자 하는, 잘하려고 하는. 어떡해요? 겁나. 글자가 좀 빡. 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있고 제가 하는 욕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떨리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잘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잘하고 싶은 욕구. 그 욕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사단이라는 책을 이렇게 필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부터 제목까지 이 뒤에 모든 것까지 남김없이 한지 하나 남김없이 쓴 게 필사인데 저는 필사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 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필사를 했는데요. 그 필사를 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제가 눈으로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은 다른데 필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읽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필사단에 여기에 계신 분의 절반 정도라고 저는 듣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시나브로라는 어떤 독서모임이 있다. 여기에서 책을 매주 한 권씩, 매달 한 권을 가지고 매주 돌아가서 발표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다라는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온 지는 4번째거든요. 4번째인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저의 욕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의 욕구는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 그 욕구 안에 아까 그 메슬로우의 5단계가 있어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맨 아래 단계는 생존의 욕구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내가 뭘 먹고 살겠냐? 얼마를 자면 내가 기분이 좋지? 얼마를 못 자면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그 기본 욕구고요. 최상 욕구는 자아실현, 심리적인 욕구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싸우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 최종의 욕구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최종의 욕구인데 그걸 잘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상쾌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거는 감정 단어예요. 근데 그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짜증나, 화나, 불안해, 뭔지 모르지만 막 부시고 싶어, 때리고 싶어, 욕하고 싶어, 막 감정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제가 오늘 순간 착각했던 게 제가 오늘 먼저 발표하는 건가? 양미란 선생님 발표가 오늘 저 혼자 발표인가? 걱정하고 있다가 맞다. 양미란 선생님이 욕구라는 단어를 설명하시고 나야지 제가 이 감정, 무엇을 참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 저자의 의도를 제가 딱 파악을 했어요. 감정은 욕구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맞구나. 나봉구라는 책에서 제가 맡은 챕터 제목은 나는 왜 항상 참고 넘어가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땠어요? 제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나야. 진짜 저예요. 나야. 나야. 정윤수 원장님, 나야.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야.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이번 1월 말인가 2월 초에 저 금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금산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데 바로 스나사진 찍었는데 인상이 어떠해요? 굉장히 밝아요. 밝죠? 네. 밝다. 자, 그러면 여기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세요. 않는데. 어디서 만거 많이 이분의 인상은 어떠세요? 굉장히 밝아요. 밝아요. 자, 그럼 제가 김동수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첫인상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주로? 많이 웃으니까 편안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굉장히 편안해요. 또 미소가 밝다는 미소가 밝다. 그러면 본인은 그거 안에 그 미소가 밝다, 미소가 많아서 밝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본인한테는 어떤 감정으로 와닿아요? 그게?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편안해 보고 싶은 욕구. 그 감정, 난 기분이 좋아,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조금 1%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봐. 그리고 미소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김동수 원장님은 계속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줘야지. 내가 계속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해야지. 저는 어떠냐면 이런 첫인상 이야기를 들어요. 밝다, 그 다음에 쾌활하다,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안에 숨은 감정 뭐가 있냐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상황도 불안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찾으셔야 되고 그 욕구를 찾지 못하면 감정이 휘둘리게 돼요. 제가 사진을 몇 컷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스냅 사진 하나하나 올려서 감정 찾기, 욕구 찾기 했으면 좋으련만 저에게 있는 단어 필사단에 있는 몇몇 사진밖에 없어서 그것만 참고하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딱 사진만 보세요. 이분의 지금 첫인상 어때요? 이분 나는 모르지만 첫인상 지금 어때 이거? 완전 뭔가 스트레스. 용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욕구는 뭘까요? 때리고 세게 싶어. 진짜 뭔가를 때리고 내리고 싶어. 싶은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한껏 일을 싶어. 내자. 이 눈이 막 올라갔어요. 막 뭔가 머리카락까지 다 흘려버려요. 그 다음에 자 약해. 약해요. 지금보다 약해. 약해요. 약해. 자 이쪽에 있는 이분의 욕구. 욕구와 이분의 욕구는 분명히 어떨까요? 달라요. 달라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인상. 인상, 표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사람은 필사적이라는 맞아. 그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지만 이분은 그냥 장난쳐. 즐기자. 한번 해볼까? 즐기자. 이거 재밌다. 이 첫인상과 이 사진에서도 감정과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인상에 맞게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선생님도 되게 우리 표정을 되게 자세히 봤어요. 어저께 작업을 하면서 되게 즐겨요. 뭔가를 의식하지 않고 되게 즐기고 또 하나 오늘 이분의 지금 표정은 어때? 지금 안 오셨어요. 나 이분 즐거워. 오시길 바랬는데 오늘 즐거워. 계셔서 못 오세요. 좋아. 저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선생님은 밑에를 보고 우리 선생님은 위를 봐요. 아래를 보는 사람과 위를 보는 사람, 또 옆을 보는 사람, 앞을 보는 사람 다 다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동심 같은 생각? 아 이분의 첫인상은 아이답다. 이분에서는 소녀답다. 노란색 촉진자 역할처럼 소녀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첫인상과 욕구가 나오셨어요. 자, 여기 교재라고 할까 나의 공부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질문이 이거예요. 주로 내가 듣는 첫인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첫인상은 무엇이지? 한번 그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첫인상인 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보는 나의 첫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앞서 욕구를 충족하는 단어 4가지가 있었잖아요. 촉진자, 관리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욕구에서 내 욕구를 발산하기 위한 첫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면 분명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의 첫인상을 말을 듣는 나의 기분은 어떠냐? 제가 성함을 잘 모르시는데요. 지영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첫인상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선생님 첫인상이 어떠냐고. 아니 본인 첫인상 어떻다고 들으세요? 굉장히 밝고 밝고 시끄럽고 맏며느리감이고. 만면일감이고 네. 먹을 걸 잘 먹을 것 같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첫인상을 듣는 본인의 기분은 아, 그러니 맨 처음에 발달하는 기분은 늘 행복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데 이제 많이 먹을 것 같다거나 응. 만면일감 그런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평생 들어서. 네.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채롭다. 여기 교재에서 다채롭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첫인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첫인상에 대해서 나는 기분을 좋게 하는 첫인상의 단어가 있고 나를 기분 꿀꿀해라고 하는 첫인상의 기분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지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찾을 수 있고 그 욕구 안에서 나의 감정을 참을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적절하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네요. 이것도 진짜 사람을 가려요. 얘 말고요. 얘 찍어볼게요. 저 책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네. 소녀 같으시지. 저 책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이 모습하고 다르죠? 탤런트 같아. 진짜 탤런트 같아. 탤런트 같죠? 네. 제가 어저께 우리 딸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조금 이거 작업하면서 책도 두 번 다시 읽고 또 여기도 좀 적어놓기도 하는데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책 읽을 때 기분이 어때? 오늘 제가 기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왜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엄마 책 읽을 때 보면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제가 책 읽을 때 기분이 좋아진 걸 언제 알았냐면요.
나이 30 한참 넘어서 책이 좋아졌고요. 그전에는 책만 보면 어땠는지 아세요? 침 흘렸어요. 그만지. 자기 일본에 직전에 수면제가 저는 침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침을 또 흘려요. 어디가 재밌겠을까 하고 침을 흘려요. 그래서 침 흘리는 게 달라요. 요때와 요때 좀 다르지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감정이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을 사전적인 용어는 그래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감정이란 미묘하다. 뭐다? 잘 모르겠다. 감춰져 있는 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다? 아주 세부적이다. 섬세하다. 그 다음에 색깔도 다채롭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마음속에 있는 무지개처럼. 여러분들 감정 단어 몇 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단어, 가치 단어 있고 감정 단어 있고요. 또 기분 감정 단어 총 3가지 파트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워크지에. 여러분들의 감정 단어는 총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할 것 같아요? 많죠. 20개 이상? 주로 선생님 저 수험 차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가 짜증나, 화나 주로 사용하는 단어 있을 것 같아요. 감정 단어. 이거 잘 안 쓰려고 노력을 긍정적인 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많이 노력하는 것 왜 노력을 하죠?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감정을 지르지 않는 조심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뭘까요? 감정 단어. 청소년들. 짜증나. 짱나. 99%. 짱나. 그것도 더 짜증나 얘기 길게 하는 게 또 짜증나. 짱나. 그래서 짱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짱나. 근데 저의 감정 단어를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저의 감정 단어는 뭐냐면 맨날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저의 감정 단어는 기분이 좋다도 있지만 즐겁다, 때로는 어떻게든 불안하다, 때로는 걱정난다, 때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고 싶다. 그건 뭐냐면은 쉬고 싶다라는 이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기 파트에서 처음에는 가치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욕구 단어가 나오고 감정 단어가 나오는데 자 감정을요 때로는요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해요. 사인을 어떻게 보내냐면 얼굴이 우글우글해진다. 그건 뭘까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떨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다. 그걸 긴장하고 있거나 어떤 감정 단어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거나 신체 발이 나타날 때 잘 알아차리시나요? 잘 차리시나요? 진짜? 이제 큰 폭일 때는 확 알아차리지만 네네. 미묘할 때는 그냥 스쳐 넘어가죠. 네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때로는 내가 확 발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지금 발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지?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에서 보내는 사인에서는요. 이성과 감성이 왔다 갔다 싸움. 교차할 거예요. 이 교차할 때 내가 이성이 제어가 되면 참아야지. 근데 이 이성이 제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뚜껑 열린다 표현하죠? 뚜껑 언제 열려요? 참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떠다? 내 마음에서 내 보내는 신호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들 감정들 잘 알아차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밀려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의 예만 좀 이따 들 거고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은요. 저는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은 잘 와요. 저는 잠을 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감정이 표현했을 때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있고 감정적인 감정 표현이 있는데 잠자는 수면 상태는 감정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화나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잠으로 그걸 내재화시키는데 이 내재화는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와요. 무의식 상태에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적절히 대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왜 화난 거지? 아까 욕구에서 그랬잖아. 감정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욕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시에 화가 나는 감정의 사인을 잘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의 흐름은 그 길을 바꿀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디인가에 모인 감정들이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병 비우기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물을 이만큼 채웠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버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라는 게 있어요. 셀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셀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그러니까 남이 보는 자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보는 나의 셀프라고 봤을 때 이 자기한테 보내는 사인을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반응으로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손들이 오들오들 떨린다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 여기에서는 행동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의 사인이 뭐다? 자기를 알아차릴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몸에서 신체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가 행동한다. 화나면 어떻다? 어떤 사람 지나치고 화나면 어때요? 주먹으로 팍! 너 때리고 싶어! 이것도 참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면 벽을 꽉 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확 올라오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깡통을 발로 찬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화나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정보 제공이 있고 부정적인 정보 제공이 있는데 긍정적인 정보 제공 와 기분 너무 좋아. 나 오늘 이거 강의 이거 발표하고 나면은 어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환희, 기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정보는 뭐냐면 수치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수치감이 나오는데 수치감, 괴로움이 나와요. 왜 괴롭고 왜 수치스럽지?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셀프로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인지와 기억을 움직이는 자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책에서도 되게 제가 좀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부분이거든요. 인지와 기억을 좌우하는 건 감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나 이 나무 이렇게 만지면서 먼지를 닦고 싶어. 먼지가 조금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나는 먼지를 지금 닦고 있어요. 왜? 저는 결벽증 있지 않아요. 하는 예를 들면 결벽증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어떻게 했냐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렇게 딱 좀 삐뚤어졌네요. 마이크가 제대로 안 있네. 한 번에 나야 되고. 여기 한번 만져봤더니 먼지가 있네.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화나는 감정을 참고 있어요. 나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왠지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리더 입장에서 부하직원한테 야 이거 청소 제대로 해. 이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인지와 감정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요. 여기서 셀프 자신을 잘 찾아가는 감정에서는요. 인지와 기억을 움직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다? 감정.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이거 눈에 거슬리지 않아. 나 삐딱고 듣다줘. 저희 집 한번 보시면요. 지정사도 놀라실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뭐 몰라. 여기 먼지 있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하지 않아. 왜? 이거 깨끗하면 좀 더 불안하거든요. 왜? 티 더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인지와 기억을 움직이는 건 뭐다? 감정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조금 하나 더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놨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호를 읽는 방법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감정은 우리를 움직인다. 행동적인 거. 앞에 한번 볼까요? 요게 보슬이에요. 그 다음에 밀려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응해줘야 되고 감정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요. 이성만 요거 나온다. 까먹었던 부분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네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저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다 한번 이게 무의식인 거예요. 이게 감정이고 욕구예요. 어떤 욕구?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감정에서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요거를 준비했던 거 무의식에 나타난다는 거. 자, 우리의 인지와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성과 감정에서 누가 이길까요?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그때그때 다를 거야.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자기가 다를 어떤 거야.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이성과 감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있는 건 사실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정이 이길 것을 이성이 이렇게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밀접한 전기업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돌발적인 행동하는 거는요. 전두엽이 아직 15살에서 16살에 완성이 되는데 이게 완성되기 전에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요. 이성이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고 인성교육이고 뭐 창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이성과 감정에서 누가 이기냐면 사실 감정이 이기는데요. 직관적인 판단에 앞선대요. 우리들이요.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해요. 왜? 내 감정이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걸 이성을 차단하는
감정이 더 세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정보 제공을 한다는 건 앞서 말한 거 긍정적인 감정, 열심히 이걸 해서 기분이 좋게 또 반복을 해야지. 부정적인 감정은 실수해서 기분이 좀 꿀꿀했으면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준비도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표현이 어때요? 멋있어. 나 이 표현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라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누구나 감정의 물병을 하나씩 갖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신 것 같으세요? 다 있죠. 자,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물병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병 갖고 있어요. 크지. 여러 번 갖고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무한대. 여기 책에서 1리터냐, 1.5리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정의 물병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색깔도 다양해요. 근데 이 감정의 물병을 어느 날 한꺼번에 비울까요? 아니면 조금씩 쫄쫄쫄쫄 비울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비울까요? 때에 따라서. 한꺼번에 비울 때도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 비우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버리는 게 가장 제일 현명한 어려워. 비율이다. 우리 적절하게. 적절한 거. 제일 어려워. 적당한 거. 점심 제일 어려워. 자, 물병의 법칙은요. 물병이 여러분들이 이게 물병이라고 했을 때 이 물병에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전에 그때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물병을 비우는 거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닌데 빼내야 한다는 것은 수시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걸 적절히 알아차리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예가 나와요. 어떤 이제 여기에서는 이 작가 김윤남 코치가 어떤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할게요.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믿고 일을 맡겼던 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화가 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성질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대지기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표현해 보겠어요? 화가 나요. 그냥 화요. 화. 화 말고 다른 감정은요? 짜증도 나고 말도 나기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이 부하 직원이 그만둔 이유는 뭐다? 뭔지는 모르지만 믿는 도끼에 발대 찍혀서 나는 화라는 감정밖에 없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만 짜증이 난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감정. 뭐라고요? 2차 정서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정서는 2차 정서. 사실 이 사람의 숨은 정서는 뭘까요? 1차. 그러니까 맡기는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신뢰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신뢰가. 그 남자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안 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그 자식 때문에 화가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 애가 그만둘 수가 있어. 야, 먹고 마셔.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돼요? 술로 풀거나 수다로 풀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수다고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감정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이 직원에게 화가 난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대가 무너져서 화가 나죠? 기대. 요구가 뭐였어요? 기대예요.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감정이 올라온 게 그게 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친구한테는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썼거든요. 특별히 신경 잘해줬거든요. 뭐예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잘해준 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주고 갑자기 그만두니까 이 사람의 욕구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그만두니까 예고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아꼈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서운하셨겠어요. 딱 알아차리죠. 화가 난 게 아니라 짜증난 게 아니라 뭔가 서운했다고 알아차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운하죠. 게다가 진짜 또 직원을 구해야 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정도는 믿고 새롭게 내 마음에 든 직원을 못 구할까 뭐가 있어요? 걱정되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이제 뭐가 나와요? 본심이 나옵니다. 이게 본심 1차 정서예요. 그럼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CEO의 이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죠. 톤이 낮아지면서 차분하게 가요. 왜? 1차
1차 정서를 말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내 욕구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편한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앞서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화나, 야 풀어, 말로 풀거나 술로 풀거나 커피 마시고 야 어디 누구 좋은 데 갈까? 라고 하는 거냐 2차 정서에서 1차 정서로 내려갈 수 없어서 계속 화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차 정서로 가서 진짜 감정을 찾으면 어떻다? 차분해지고 뭔가 지금 내 기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 이제 뭐 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막 집어 던지거나 뭐 이게 열이 올라와서 막 부하직원을 쪼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서운해요. 또 뭐가 있어요? 걱정이 돼요. 이 감정을 찾을 때 어떻게 돼요? 대안이 생기죠. 이제 빨리 좋은 사람 구해서 빨리 면접을 보고 내 일을 다시 부탁을 해서 시켜야 되겠구나. 2차 감정에서 1차 감정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2차 정서 아까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테 상처 주거나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이야기해요.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2차적인 정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2차 정서 이외에 1차 정서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2차 아까 여기 볼게요. 2차 정서에서 머무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정서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멈춤 질문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욕구 충족이 안 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잠깐 질문하래요. 본인 스스로한테. 이거 뭐 어떤 감정이지? 아까 1차 정서가 있었잖아. 화나는 감정 이내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이 나한테 숨어 있을까? 그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나한테 지금 이 감정이 올까?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이런 말들과 이런 행동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라는 거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자, 이 감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앞서서 대표한테 아까 그 코치했던 부분에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화가 나요. 화 분명히 났어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왜 그만뒀을까? 이 사람이 그만둔 이유는 뭘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서운한 감정이고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더 일을 못 맡기는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안을 생각한 거죠? 이 감정을 위해서 서운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요. 중요하다 보면 초록색으로 해요. 여기에 저의 생각과 감정이 노출되어 있죠. 나를 만나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화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속으로 열만 세. 속으로 산만 세.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잠시 멈춰라. 화나는 감정을 내려놔라. 그러려고 하는데 꼬맹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야 잠깐 심호흡해. 열만 쉬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감정의 보따리라고 하는데 요게 2차적인 감정이에요. 왜 그러고 짜증나. 왜? 몰라. 왜? 몰라. 왜 짜증나? 너 그때 모른다니까. 내버려 둬.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숨어있는 감정 1차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해. 예를 들면 시험이 이제 어저께 제가 중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이제 집단 상담을 하고 왔는데 한편에 애들이 밝으면서 한편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불안하냐? 아니요 짜증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들 불안한 것 같은데 짜증난다. 짱나. 불타 엎드려요. 남자 2명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친구의 짜증나는 감정 보따리는 뭐가 있냐? 시험 성적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지금 가채점 결과가 나오거든요. 불안하죠.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을까? 아니 그보다 안 나와서 어떡하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엄마도 혼날까? 아빠도 혼날까? 휴대폰 뺏길까? 염려되지요? 뺏기면 어떻게 돼요? 불쾌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해요. 안타깝죠? 그럼 누굴 원망해야 돼요? 엄마를 원망하게 돼요. 이 아이의 진짜 겉에서는 짜증나지만 숨어있는 감정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이상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짜증나, 화나, 속상해, 지금 억울해 이런 모든 감정 안에는 진짜 1차 감정을 찾아보는 것을 가져야 되고요. 서머리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바람직한 감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바람직한 감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순서가 제가 이제 순서를 붙인 거예요. 물론 여기 순서 2분화 얘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가 정말 화가 나 속상해 아니면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을 했을 때
바람직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1차적인 감정이냐, 2차적인 감정이냐. 화가 나는 감정 안에 짜증나, 원망, 염려, 두려움, 불안감, 불쾌감, 이런 2차적인 감성 안에 1차적인 감정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물병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 물병이 지금 초록색 물병이야. 나 우울해. 파란색 물병이야. 난 우울해. 초록색 물병이야. 기분이 좋아. 나는 지금 붉은색 물병이야. 난 지금 뭔가 활력이 넘쳐 열정적이야.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붙이는 이름의 물병을 언제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잠깐씩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방법 중에 아까 세 가지, 잠깐 멈춰 세 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보고요. 여기에서 권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정일기를 써라. 감정일기를 쓰면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감정일기 쓸 게 하나 요령이 있어요. 일단 뭐 날짜와 요일을 쓰겠지요. 그 다음에 감정, 내가 화나는 감정을 쓰겠지요. 감정일기 쓰기의 마지막에는 뭐를 이야기하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나한테 주어진 메시지는 뭘까? 이게 마지막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써머리를 했지만 감정 찾기는 일단 양미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구가 잘 캐치가 되어야 되고, 그 욕구를 감정과 이름과 일기 쓰기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소 6개월 이상만 하면, 감정에 대해서 엄마 넘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람직한 감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단어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 욕구 단어가 찾아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그 중에서 권장하는 건 감정일기 쓰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제가 숨가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